네, 자, 이번 시간은 생물 안전관리입니다. 생물 안전관리. 첫 번째, 생물체. 생물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생물체의 종류.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을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다. 그리고 생식 능력이 없는 유기체,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자, 이것은 바이로이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외피 없이 짧은 원형질의 RNA의 한 가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다발 식물에 기생하는 병원성 물질, 그것을 우리가 바이로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바이로이드는 최초로 감자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가장 작은 자가 복제의 유전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고 오로지 식물에만 감염돼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이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유전체 변형 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현대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이 중요한 얘기죠. 생물체라고 하는 건 생물이니까 뭐 살아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 많이 들어봤죠, 이건. 자,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제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 네, 이것이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가 되겠습니다. 자, LMO는 여기 리빙이잖아요. LMO는 리빙, L자가. 그러니까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생명체만을 일컫는데 반해 GMO라고 하는 것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요거는 생식이 불가능한 생물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LMO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용어가 되겠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기출되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막상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무엇이 키워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실이다 그러면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실시하는 챔버, 방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험실 그러면 유전자 재조합을 실험을 실시하는 방이다. 그 다음에 실험구역이다 그러면 실험구역이다라고 하면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전실에 의해 다른 구역으로부터 격리된 실험실, 복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구역이죠. 실험구역.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이다 그러면 전실을 포함한 실험구역으로서 안전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 또는 건물, 안전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이나 건물을 말하고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시에 신청 단위가 된다. 허가 신청 시에 신청의 단위가 된다. 실험 구역을 허가를 받겠다. 이거는 안 되겠죠. 연구시설을 이제 허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본인들이 뭐 실험 구역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생물 안전 작업대. 자, 요거는
실험 중에 발생하는 오염 에어로졸. 에어로졸은 물방울, 이렇게 에어로졸이죠. 분무하면 나오는 에어로졸 등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및 규격을 갖춘 그런 장비를 우리가 생물안전작업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이용연구실, 생물이용연구실이요. 자, 요거는 연구실 내에서 생물체라면 보통 이제 생물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세균, 바이러스, 진균, 동물, 곤충, 식물 이런 것들이나 생물체나 생물체의 일부 또는 그 유래 물질 그런 것들이 이제 유래된 그런 유래된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이다. 이렇게 되고요. 생물이용 연구실에서는 일반 생물, 그 다음에 LMO 위에도 고위험 병원체, 또 생물 작용제, 또 독소 등을 이용해서 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생물안전의 준수, 그 다음에 연구시설,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빙 모티파이드 오거니즘 연구실, LMO 연구실. 자, 요거는 이제 당연히 LMO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죠. 그러니까 요거의 개발 그리고 실험을 행하는 연구실을 LMO 연구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안전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시설을 적절히 잘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물안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전자, 재조합 분자, 핵산, 합성된 핵산을 포함한다. 그래서 DNA, 핵산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핵산을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분자로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것. 자,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 분자라고 하는 건 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리빙셀 안에서 복제가 가능한 것을 지칭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핵산을 인위적으로 결합시켜서 구성된 분자로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것. 이것을 유전자 재조합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 실험입니다. 자, 요거는 유전자 재조합 분자 또는 유전 물질, 합성된 핵산 포함이에요. 이것들을 세포에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자 재조합. 글자 그대로 재조합이에요. 재조합. 다시 조합한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분자 또는 유전 물질, 합성된 핵산을 포함해서 이것을 세포에 도입해서 복제하거나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을 통틀어서 유전자 재조합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숙주. 유전자 재조합 실험에서 유전자 재조합 분자 또는 유전 물질이 도입되는 세포, 우리가 숙주, 기생충, 숙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유전자 재조합 분자 또는 유전 물질, 합성된 핵산 포함이고요. 이것이 도입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숙주 그러면 동물의 몸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동물이 이제 숙주가 되고 기생충이 이제 기생충이죠. 그래서 숙주에 있는 것을 이제 빨아먹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숙주는. 그다음에 이제 벡터, 유전자 재조합 실험에서 숙주의 유전자 재조합 분자 또는 유전 물질을 운반하는 수단. 유전자 재조합 실험에서 숙주의 유전자 재조합 분자나 또는 유전 물질을 합성된 핵산 포함이고요. 운반해주는 수단. 그것이 바로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학에서 벡터. 자, 벡터라고 하면 물리학에서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이렇게 되는데 우리 생물학
특히 이제 유전자, 제조합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벡터다라고 하는 것은 숙주 속으로 유전 물질을 전달해주는 전달체, 이것을 우리가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여체, 자 벡터에 삽입을 하거나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유전자, 제조합, 분자 또는 유전 물질이 유래된 생물체, 그러니까 유전자, 제조합, 분자나 또는 유전 물질이 유래된 생물체, 그러니까 공여했다 이렇게 주었다 그런 얘기죠. 유래된 생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주 벡터계는 당연히 숙주와 벡터의 조합, 이걸 숙주 벡터계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량 배양 실험입니다. 유전자 제조합 실험 중에 10리터 이상의 배양 용액을 규모로 하는 실험을 우리가 대량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대량이면 얼마냐? 10리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 유전자 변형 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또 이용하는 실험, 기타 유전자 제조합 분자 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 그래서 그 동물 개량종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실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전자 변형 동물들 많이 만들어내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윤리 문제나 이제 이런 쪽에 그런 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가 생물학적, 생화학적으로 하는 실험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이용하는 실험도 있겠죠. 동물을 이용하는데 뭐 식물도 당연히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 제조합 분자 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계속 새로운 과일의 종류들도 개발되기도 하고요. 또 식물들도 만들어지고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자,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체에 해가 없으면 식용식물로서도 재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로서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요거는 Selected Agent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이 될 경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이것을 우리가 고위험 병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사고 또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외부로 만약에 유출이 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 감염병 병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위험 병원체 종류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세균 및 진균. 자, 세균 및 진균. 자, 패스트, 탄저균 스터는 빼고요. 탄저균 스터는 제외합니다. 탄저균, 그 다음에 브루셀라균, 그 다음에 비저균, 멜리오이드 시스균, 그 다음에 뭐 보툴리눔균, 뭐 이질, 그 다음에 클라디미아 시타시, 그 다음에 큐열균, 야토균, 발진티부스, 홍반열, 리케차, 그 다음에 코시디오이데스균, 콜레라. 이렇게 이제 줄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종류별로도 고위험성 병원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줄친 것들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세균 및 진균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및 프리온. 바이러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프리온, PRION, 요 프리온, 요거는 이제 단백질성 감염 인자로 불리는데, 자, 요거는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정상 신경, 세포막 등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및 프리온.
자, 헤르페스 B 바이러스, 그 다음에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다 바이러스라는 거죠. 바이러스. 자, 그 다음에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핸드라 바이러스. 다 바이러스죠. 라사 바이러스. 그 다음에 마버그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니파 바이러스. 그 다음에 리프트밸리얼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황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서부마 뇌염 바이러스,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이건 좀 들어봤죠. 그 다음에 두창 바이러스도 들어봤고, 소두창 바이러스, 전부 다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조루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도 인체에 또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요. 그다음에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이죠, 독감.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 이런 것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 및 프리온 계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외부에 유출이 되게 되면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라고, 크다라고 판단되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그런 병원체, 이런 것들도 고위험군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작용제, 독소, 실험실 획득, 감염. 자, 생물작용제,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서 인간이나 동식물의 사망, 사람을 죽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사, 말라 죽게 한다든지, 자, 질병, 일시적인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등을 우리가 생물작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을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서 정하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도 생물작용제 캐터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소. 자,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의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화학무기, 생물무기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독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험실 획득 감염, Laboratory Acquired Infection. 요거는 실험실 획득 감염이니까 글자 그대로 Laboratory, 실험실에서 얻게 된 Acquired Infection, 감염이죠. 그래서 실험실 혹은 실험실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통해서 얻게 되는 유증상, 얻게 되는 유증상 혹은 무증상의 감염을 우리가 실험실 획득 감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서 생물 안전 및 보안이 되겠습니다. 자, 생물 안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써요. 바이오 세이프티다, 이렇게. 자, 생물 안전이란 생물체 등의 취급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연구활동, 종사자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 등의 제반 제도를 마련 및 안전장비나 시설 등의 물리적 장치 등을 갖추는 포괄적인 행위, 그것을 우리가 일명 생물 안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위해서 자, 적절한 지식과 기술 제반 제도를 마련, 안전장비, 시설, 물리적 장치 등을 갖추는 포괄적 행위를 생물안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재해라는 용어를 살펴볼 건데요. 자, 생물재해란 생물연구실에서의 실험실 감염과 확산 등의 피해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 간접적인 그런 피해를 우리가 생물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에서 자, 감염병 예방법에는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생물 테러의 목적, 그 다음에 뭐 사고 등에 의해서 자,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를 고위험병 병원체로 지정을 하고요. 분리시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되며 자, 이동, 분양한다든지 반입, 수입, 인수는 사전에 신고서 혹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연구자는 자, 보존 현황을 매년 자, 1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위험 병원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걸 이제 연구하려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의 승인. 사전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화학무기법에도 보면은 생화학무기법에서도 보면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 54종 및 독소 13종, 생물작용제와 독소 생물작용제 54종, 독소 13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그 다음에 식물 방역법 등에도 가축 및 식물에 관련된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생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안전의 목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물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연구활동 종사자 및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함에 있다. 네, 이것이 생물 안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연구실 생물 안전은 자, 병원체와 비병원체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며, 연구실 안전은 병원체, 비병원체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취급하는 생물체의 위험 특성과 실험 환경의 다양성에 따라 당연히 그 시설과 장비의 선택 및 적용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물 안전관리가 되겠어요. 자, 생물 안전관리 바이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자, 위해 가능 생물체를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활동, 이것을 생물 안전관리 바이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물리적인 밀폐 막아준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 다음에 연구기관의 위해성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생물 안전관리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죠. 해로운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생물의 생물이 위해를 가한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 일으킬 수 있는 뭐 손해의 가능성, 그 심각성의 조합으로 우리가 위해성을 판단합니다.
생물의 위해 관리, 생물의 위해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생물 안전과 생물 보안 측의 측면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 위해 관리, 생물 위해를 관리하는 것이죠. 위해 관리. 그래서 이건 생물 안전과 생물 보안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 안전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카테고리가 자, 첫 번째, 자, 위해성 평가. 그래서 위해성 평가. 그래서 biological risk assessment의 능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적인 밀폐, 그 physical containment의 확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전 운영, 뭐 이런 거를 둘 수 있겠죠.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해성 평가의 능력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건 실험 내용에 따른 생물 안전 요구의 수준과 보유, 밀폐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분석해서 연구를 위한 수준을 평가해서 자,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것이고요. 취급하는 생물체가 갖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생물체 위험군, 자, 리스크 그룹 및 연구실의 생물 안전 등급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취급하는 생물체가 갖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한 생물체 위험군과 연구실의 생물 안전 등급을 정하고 생물 안전 수준을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자, 생물 안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 그러면 생물 안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자, 취급하는 미생물, 그 다음에 감염성 물질 등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자, 잠재적인 위해성. 네,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팩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생물 및 감염성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 네,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생물은 사람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자, 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위험군, 제1위험군. 자, 1위험군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위험군,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위험군은 증세는 경미, 예방치료가 용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위험군이죠. 1위험병은 아예 질병이 생기지 않는 그런 병원체고요. 자, 그 다음에 3위험군. 3위험군은 뭐 증세가 심각해요. 경미하지 않고. 치명적일 수는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생물체를 우리가 제3위험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4위험군. 제4위험군은 뭐 치명적이겠죠. 또는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 이런 것은 제4위험군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제4위험군이. 숫자가 클수록 위험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리적 밀폐의 정의 및 목적. 정의는 자, 물리적으로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취급 보존하는 연구 환경에서 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펀더멘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그냥 뭐 밀폐해버리는 건데 뭐, 그죠? 자, 그럼 목적은 연구활동 종사자, 기타 관계자, 그리고 연구실과 외부 환경 등이 잠재적 위해 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아예 뭐 줄이거나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위해 인자 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아예 차단하기
위함인 거죠. 그것을 물리적인 밀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거나 차단. 자, 밀폐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 밀폐가 있고요. 2차적 밀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적 밀폐는 연구활동 종사자와 연구활동 종사자와 연구실 내부 내부 환경이 감염성 병원체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밀폐는 정확한 미생물학적 기술의 확립과 적절한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1차적 밀폐. 자, 그러면 이제 2차적 밀폐. 자, 요거는 외부 환경이, 실험실 외부 환경이 방점이 있어요. 자, 이건 연구실 내부에 있다면 실험실의 외부 환경이 감염성 병원체 등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요건 이제 2차적 밀폐.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연구시설의 올바른 설치,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수칙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운영 볼게요. 안전운영. 자, 안전운영. 자,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그 다음에 생물안전관리 책임자의 임명 및 기관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의 적절한 생물의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확보, 또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 등을 통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안전 운영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체의 의도적인 잘못 사용에 대한 예방과 사고에 대처하는 생물 보안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의도적인 잘못된 사용에 의한 예방, 그 다음에 사고에 대처하는 생물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전 운영의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물 안전 관리 보겠습니다. 생물 안전 관리. 자, 그러면 우선 피지컬 컨테인먼트, 물리적 밀폐의 확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위해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운영과 여기에 이렇게 상호 연동, 여기도 이렇게 상호 연동,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연구실 감염과 생물재해 방지의 목적을 다 부합하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활동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